다음에 통일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 이제 출제 유형이고 선지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4번 백제 멸망에서부터 통일까지. 백제 멸망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 전쟁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되죠. 자, 답을 찾아보면 답은 5번. 건모자, 한성의 건모자인 안승을 오도광 서자였던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말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후에 애소성 기골포 전투가 있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김흠돌의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던 왕 송신라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의 업적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모르시면 그냥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시면 공부하셨으면은 이거를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뭘 지급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뭘 설립했죠?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국학을 설립하고 구주 오소경이라는 행정체제, 행정지방체제를 만들었고 군사 제도로서 구주 오소경. 아니 구소당. 자, 구서당 십정, 그 다음에 행정지방체제 구주 오소경과 구서당 십정. 자, 구주 오소경은 행정 지방 제도고요. 구서당 십정은 군사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왕 때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안파식적이라든지 가문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신문왕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김흠돌의 난거 정말 잘 나오는 성지예요. 자, 2번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함락했다. 642년. 이거는 그 전이죠. 대하성을 함락하고 나당 연합을 꾸리고 백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입니다. 자, 을지무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이거는 고구려 쭉 관련해서 통일 부분입니다. 을지무덕이 살수 대첩했다고 612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 정변하죠. 영계소문이 정변할 때가 642년이에요. 642년 영계소문이 정변할 때 밑에서는 대하성을 함락시킵니다. 642년, 같은 642년이에요. 위쪽에서는 642년에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거고 밑에서는 642년에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윤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그러니까 발해죠. 발해가 언제? 698년에. 그 다음에 발해는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698년부터 926년까지가 발해의 시기인데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한참 뒤죠. 676년에 기불포 전투로 이제 통일을 하고 한참 뒤에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되기 때문에 한참 뒤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특별전의 전시를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자,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쭉쭉쭉 보시고 키워드를 빨리 찾으세요.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측하였다. 천문 현상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 자료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아닌 것은 몇 번이죠? 10번. 10조 이 문제는 1번 거중기는 누가 만들었죠?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고 종조 때 수원 화성을 건축했는데 이 거중기. 그래서 이건 천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2번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조선 효종 때 휴대용 천문도입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시험은 3번, 4번, 5번이 잘 나와요. 자, 3번 혼천이를 만든 사람 누구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하게 되면 중상학파 실학자죠. 의사문답에서 지전설이라든지 우주 무한론을 제시했던 중상학파 학자 홍대용,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칠정사는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든 거예요. 칠정사를 만들었던 왕은 세종입니다.
칠성사는 내편과 외편이 있는데 가끔씩 이 칠성사 외편을 만든 인물에 대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칠성사 외편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던 인물 누구? 이순지.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어느 왕 때? 태종 이성기 때.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 때, 아들인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던 지도가 있죠. 그 지도가 뭐죠? 혼일강이요. 혼일강리 역대국토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토 지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고, 조선 후기의 지도는 뭐가 있었죠? 곤영 만국정도. 마토우리치가 만들었던 곤영 만국정도는 조선 후기의 지도고, 조선 전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7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다. 자, 이거는 뭐냐면 통일신라의 승려, 이번 좀 이해가. 통일신라의 승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통일신라의 승려만 물어볼 수도 있고, 고려의 승려와 통일신라의 승려를 구분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다. 누구죠? 의상입니다. 통일신라의 그 승려 3명 알아야 되겠죠? 원효, 의상, 해초. 그 외에 뭐 원광목사나 자장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잘 나오는데, 특히 의상, 부석사를 세웠고, 또 어떤 업적들이 있죠? 의상의 업적, 화엄사를 개칭하고, 또 화엄 일승 법계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의상입니다. 의상하고 구분이 잘 해야 되는 고려 시대의 승려 누가 있었죠? 진우도 있습니다. 진우는 어떤 사를 관리를 했습니까? 송광사, 수선사 별사. 송광사하고 부석사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송광사 하게 되게 되면 진우, 부석사 하게 되면 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의상. 자, 나는 무예가를 지어서 퍼뜨렸다. 무예가, 남이 아미탑을 불교의 대중화 했던 승려 누구죠? 원효입니다. 원효의 저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을 건데, 대승기실론서, 신문화증론, 금강 산맥 경론, 화엄 경소, 이런 부분들은 원효가 기록한 저서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원효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불교의 대중화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성지입니다. 무예가 아미타시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1번의 가,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년 결사를 이끌었다. 이거는 고려의 승려 누구죠? 요새입니다. 요새를 지으려면 단단하게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지어야 되죠. 백년 결사 요새. 자, 나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했다. 이게 의상. 네, 답은 2번이죠. 잠깐 들리나요? 네. 들려요? 자, 3번 나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했다. 천태종 개창 누구죠? 요새. 자, 천에서 치읓이 있죠. 그러니까 의천의 지읒, 의천 천태종. 천태종, 그다음에 의천하게 되면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요간, 경수, 교종, 심판제종, 교장, 총로, 이런 부분들이 의천에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자, 나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추국전을 제도했다. 왕호 천추국전, 왕 오천추국전이죠. 왕 천추국전, 오천추국전을 갔다 와서 기록한 인물. 왕오천추 누구죠? 자, 왕오천추국전을 기록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해초를만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왕오천추국전은 해초. 자, 5번. 자, 육을일치설을 주장했다. 육을일치설 하게 되면 누구죠? 유교와 불교가 하나로 일치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모아야 되죠.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해심. 육을일치설은 해심. 키워드로 외우시되 그 연관되는 걸로 배우되 그냥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8번. 지도와 같은 갈등적 유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 구주가 있고 오소경이 있습니다. 구주, 오소경이 있는 것. 자, 오소경 같은 경우는 수도의 편제 때문에 다른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어요.
언제죠? 구주 오소경 하게 되면 통일신라 어느 왕 때? 신문왕 때입니다. 이 오소경 중에 서원경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서원경은 청주입니다. 청주인데 서원경의 촌락을 대상으로 뭐가 발견됐다고 했죠? 민정문서 촌락문서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청주가 어디에서? 일본 도다에서 후슈인에서 발견이 됐다. 후슈인이라는 절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부서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했다. 부서당 십정 군사 조직을 운영했던 건 통일신라 신문왕 맞죠? 자, 욕살, 철여, 근지 등을 지방관에 파견했다. 욕살, 철여, 근지는 어느 시대 때 지방관 명이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때 욕살, 철여, 근지. 그 다음에 중앙 이제 관직 명은 대가가 있고 사자, 조위, 선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고구려입니다. 대가 안에는 상가, 고추가가 있습니다. 대가들이 사자, 조위, 선인을 거느렸고 지방관으로 욕살, 철여, 근지가 있었다 하면 고구려를 찍어줘야 됩니다. 자, 고조선은 관직명 구분해 주셔야 되죠. 고구려하고 고조선의 관직명은 뭐가 있었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이 있었다 하면 이건 고조선. 그다음 대가, 사자, 조위, 선인이 있었다면 이건 고구려. 이렇게 또 더불어서 고구려의 지방 관직명은 욕살, 철여, 근지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디귿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상수리 제도는 어느 왕 때? 항상 서울에 숫자가 서울 숫자죠. 서울에다가 이제 인지를 잡아두는 거예요. 언제? 통일신라를 통일했던 문무왕 때. 문무왕 때 상수리 제도입니다. 통일신라 문무왕 안에 문무왕은 딱 세 가지예요. 탐구를 통시켰다. 상수리 제도를 시행했다. 한 가지 더 지방 관리를 감찰하는 외사장을 파견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무왕은 세 가지 키워드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고려로 가서 기인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기인 제도 하게 되면 태조 왕건의 제도였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고요. 기역과 디귿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리을도 볼게요.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병마사가 있고 북계가 있고 동계가 있어요. 가장 외적의 침입이 많을 때가 언제였죠? 고려입니다. 고려 때 하도 외적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국,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북쪽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 지역을 만든 게 그게 북계예요. 또 외적의 침입이 많아요. 그래서 동계를 만듭니다. 이쪽은 주진군이라서 군사 지역이라서 주진군이 방어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도 양계가 있었죠. 오도 같은 경우 주형군이 방어를 합니다. 오도가 있었으며 양계가 있었던 시기는 고려 시대. 그래서 북계, 강마 거기는 주진군이 있었고 주진군을 통솔했던 장군 이름은 강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 참고로 이제 막 헷갈리기 쉬운 게 뭐 상수리제도, 기인제도 하면 삼평창도만 헷갈려요. 그건 물가 조절기구인데 삼평창 같은 경우는 고려 성종 때 이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9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보면은 거란도, 일본도, 신라엔 신라도, 당나라엔 영주도, 도공도, 압록도 이렇게 무역도가 있는 나라는 발해를 말합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이 있었다. 자, 벽돌 무덤은 발해도 있고,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자, 벽돌 무덤은 발해도 있고, 이제 어디에도 있죠. 백제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공무원 시험 대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할 때 이거 상세히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독도무덤 딱 2기가 발견이 됐어요. 6호분과 7호분. 그 중에 7호분이 무령왕릉입니다. 뭐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해에서 벽돌무덤이 1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 문안의 딸이었던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 같은 경우는 당의 양식으로 벽돌무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벽돌무덤이었고 불식 돌방무덤이었기 때문에 위에 오주림 천정이 있었어요. 오주림 천정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양식을 모방한 겁니다. 정효공주묘는 다 모방을 했어요. 당 양식을 모방해서 벽돌 무덤으로, 고구려 양식을 모방해서 오주림 천정으로, 오주림 천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 선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했던 왕은 누구죠? 자,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북진 정책을 기존의 경계선은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어요. 그러면서 서경으로 삼아서 북진 정책을 피면서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죠? 이건 그냥 청천강에서 영만. 참고로 뭐 그걸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확장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선지 2번. 그래서 1번은 태조 왕건이고요. 2번은 태조 왕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은 고려에 관련된 국가. 자, 2번은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했다. 거란 후연을 격파했다. 백제를 공격했다. 근데 백제를 공격했던 왕은 어느 왕 있죠? 두 왕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 있어요. 그런데 거란과 후연을 격파했던 왕은 광개토 대왕이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광개토 대왕 때는 한강 이북 지역만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장수왕 때는 한강 이남과 이북, 한강 전체를 차지했던 왕은 장수왕, 한강 이북 지역만 차지했던 왕은 광개토 대왕.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 어떤 무덤하게 되면 웅진 공주, 백제 웅진 공주 시대의 무령 왕. 자, 4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거나 흥덕왕 때 장보고 하게 되면 9세기 초와 중부를 이렇게 걸치긴 하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장보고하면 9세기 중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9세기 초에 어떤 난이 있었었죠? 통일신라말 9세기 초 무슨 난? 김헌창의 난이 있었죠.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 9세기 중에 장보고의 난.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원종 애누의 난.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원종 애누의 난이 나올 수도 있고 적고족의 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의 난, 양길의 난도 이 진성여왕 때 난이 나왔던 반대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게 내게 되면 원종 애누의 난이 아니고 뭐 기원의 난, 양길의 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헷갈려 하셔요. 순서를. 또 순서도 뭐 기원, 양길, 원종 애누, 적고족 이렇게 하십시오. 자, 문제 1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답변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이 13권의 교창에서 교세를 모았다가 개경에 경창으로 조은한. 혹시 또 어저께 문제인가요? 어저께 물어보셨던 문제? 이거예요. 자, 조은하였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 볼까요? 자, 조은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다로 태로로 해가지고 조세라든지 특산물을 운반하는 걸 조은이라 그래요. 조선이나 고려 때 도로가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닷가로, 오히려 바닷가로 가는 게 더 빨라요. 많은 물건들은 수레로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는 걸 조은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좋은 제도가 키워드가 아니고 보면은 시기의 경제 상황, 어느 시기죠?
시기의 경제상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키워드 잘 찾으셔야 됩니다. 방점을 잘 찍으셔야 돼요. 좋은 제도가 키워드 방점이 아니고 개경의 경청이 키워드고 방점입니다. 개경은 어느 나라 수도죠? 통합, 개경, 개성 이렇게 넘어갑니다. 고려. 그래서 여기는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찍어야 돼요. 만약에 한양의 경창으로 조언하였다 하게 되면 어느 나라의 경제 상황을 찍어야 됩니까? 조선의 경제 상황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방점을 잘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질문하셨던 건데 어저께 질문이 잘못되셨어요. 좋은 제도는 어느 한 시기를 나타낼 수는 없고요. 이 좋은 제도 자체보다는 거기에 대한 파생된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키워드라든지 방점을 잘못 찍으셔서 키워드를 못 찾아버리고 헤매버리게 되면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잘 찍으셔야 됩니다. 자, 지문이 나오게 되면 보는 방법이 뭐냐면 앞부분을 보시고 중간 부분을 보고 끝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빨리 찾으셔서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키워드를 찾으시는데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800제 문제를 다 푸시면 충분히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으시고 그 하이 키워드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답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 30초 내에 답가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봤어요. 공지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사회하고 역사는 100점, 사회는 95점을 받았는데 역사를 풀 때 체크를 해보니까 9분에 풀었었거든요. 9분에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를 한 15분, 16분 이렇게 풀고 나머지 5분을 남겨놓고 이제 옮겨 적었는데 그렇게 풀지 못하면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늦어버리면 옮겨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지문이 있을 때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을 보신다면 키워드를 빨리 찾으세요. 키워드 방점을 잘 찍으셔야 돼요. 잘못 찍어버리면 헤매고 문제가 뭘 요구를 하는지 요령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죠 우리가? 이거부터 말하지? 10번. 10번. 좋은 제도 하게 되면 이거는 개경의 경창, 개경이 방점, 키워드이기 때문에 개경은 고려의 수도. 이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처음엔 통합입니다. 고려초, 그 다음에 개경, 고려중, 개성, 고려말 이런 이게 다 같은 개성이에요. 통합이고 개경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고려 찾으시면 되죠. 자, 10번에 1번 반려전을 지급하고 노후를 폐지했다. 너무 잘 나온 선생님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신문학의 업적이죠. 자, 신문학의 업적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요. 신문학의 업적 반려전을 지급하고 노후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했다. 구서당 10점, 구주 우서경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반려전을 지급하고 노후를 폐지하고 나중에 선덕왕 때 뭘 지급하죠? 정전을 지급합니다. 경덕왕 때 노후를 다시 부활합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죠. 고려 태주 왕건 때는 역분전, 그 다음에 전식과, 그 다음에 과전법, 조선으로 가면 과전법, 그 다음에 조선 세조 때 직장법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덕대 광산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3번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 작물 재배했다. 구황 작물 재배하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구마는 훈조 때 일본에서부터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감자는 그냥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감자 같은 경우 청나라에서 받아들였는데 어느 시기냐면 영조 때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획 약조를 체결했다. 자, 일본과 무역을 허용하고 계획 약조를 3호를 제한하고 계획 약조라는 게 뭐냐면 세수미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한 거예요. 그걸 계획 약조라고 하는데 어느 왕 때가 중요해요. 어느 왕 때?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자, 세종 때 계획 약조를 체결을 했는데 자, 그 외에 어느 왕 때 삼포외란이 일어납니다.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요. 이때 피변사가 신설이 되죠. 그러면서 삼포가 다 폐쇄가 됩니다.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다 삼포는 다 폐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광해군 때 부산포만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포에 외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초량 외관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계속 초량 외관이 나오게 되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부산포라든지 연포라든지 부산포는 헷갈리기 때문에 연포 외관에서 제포 외관에서 무역을 했다는 조선 정기의 경제 상황을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다.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인 시기는 어느 시기죠? 병난도가 아니면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도 알고 계셔야 돼요.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항과 당항성이에요. 울산항은 왜 겹냐면은 금성, 통일신라의 수도와 가깝기 때문에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이고 당항성은 지금의 화성입니다. 그래서 당항성과 울산항 하게 되면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또 병난도 하게 되면 고려의 국제무역항. 그러니까 병난도 하게 되면 고려를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인돌, 삼성단, 광성보. 여기서 키우는 광성보죠. 광성보 하게 되면 어느 장군? 무슨 장군? 어제연 장군. 자, 무슨 전투? 승식양요.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순서 속에 있죠. 광성보 하게 되면 어제연 장군이 수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신미양요 이후에 척하비를 1871년에 또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광성보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이 전투를 벌였던 거죠. 이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도를 말합니다. 강화도에 관련된 부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죠. 대몽항쟁기 하게 되면 최후가 대몽항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강화도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릉이 있는데 흥릉이라고 왕릉이 있어요. 그 흥릉은 누구냐면은 고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고종. 이렇게 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순서를 보면 의방, 정대승, 그 다음에 의방, 정중국, 정대승, 의민이 있었죠. 그 다음 최충헌, 최양, 최인, 중진, 인년, 인용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최충헌 말고 최우 때가 대몽항쟁기예요. 이때 어디로 갔냐 하면 강화도로 갔습니다. 최우가 있었을 시기에 왕은 누구냐? 고종이었어요. 이 고종이 죽고 강화도에서 릉을 만드는데 그게 홍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키워드는 뭐냐? 대몽항쟁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도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 현지 2번입니다. 김만덕이 국민구력 활동을 했던데 제주도죠. 우선 고종 때 고종 때 중이고요. 자, 3번 철종 고종 때. 자, 3번 정약전이 자산 오보를 저술한 곳 어디죠? 흑산도입니다. 자, 정약용이 위대 강국시 어디죠? 강진입니다.
정약전은 익산도, 정약용은 강진. 강진에서 정약용이 저술한 책, 뭐 흥흥심서, 병세육보, 옥민순서, 그 다음에 뭐지 그 경주법에 대해서 좀 마가해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적지에서 강진에서 저술했는데 강진하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었던 거고요. 강진하게 되면 백년사 결사가 이루어진 곳이 강진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중왕이 이사부를 보내 복속한 지역 하게 되면 어디죠? 구속도시요. 도서하게 되면 어디죠? 우상국. 우상국과 이제 우상국의 구속도서 지중왕 때. 자, 5번 러시아의 남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 1885년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거문도입니다. 또 188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었죠?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말고 6일 중에 중립파군이 있었던 데가 1885년입니다. 자,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궁예가 세운 거는 무슨 나라죠? 후고구려. 후고구려 901년입니다. 901년에 후고구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은 다 궁예에 대한 설명이에요. 후고구려는 궁예. 밖에 없기 때문에 궁예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되는데 견훤과 궁예와 그 다음에 왕건의 업적 비교하는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 궁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송악이었던 고려의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어디로? 철원으로 천도를 하죠. 그러면서 국호를 바꿉니다. 마진 태봉으로 바꿔요. 태봉의 최고 관서가 뭐였죠? 광평성입니다. 광평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이게 궁예. 좀 더 나왔다면 처음에 기원의 휘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양길의 휘하로 들어갔다가 신라의 기록이었으면 무릎 꿇다고 치니까 이 정도 하게 되면 궁예. 자, 견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900년에 어디에서? 전주의 만산주에서. 그러면서 견훤이 했었던 일이 뭐가 있었었죠? 후당과 5월과 교류를 했죠. 5월에서 무슨 직을 받았다? 검교 회복직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신라에 침입해서 누구를 전사시켰다? 정예왕을 전사시키고 누구를 옹립했다? 경수왕. 김구를 옹립했다. 어떤 인물이 이제 견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려 왕건 같은 경우 없죠.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훈요식조, 정기 개비주서, 사성 정책이라고 하면 왕치성 하사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기인제도 같은 거, 또 북진 정책 이런 부분들이 왕건했던 거죠. 구분해 주셔야 돼요. 몇 번 하다가 말았죠? 12번이요. 12번.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광평성. 네,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두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선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대공에 반란이 일으켰다. 이거는 어느 왕 때? 해공왕 때입니다. 해공왕 통일신라 해공왕 이후부터 왕권이 하락하게 됩니다.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 이 해공왕 이후부터 이제 통일신라 후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난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난이 뭐냐면 진성여왕 때도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해공왕 때 일어났던 각간, 대공예난, 각간이 관직명이에요. 또 각간 육부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각간들이 귀족 출신들인데 이제 69번이나 난을 일으켰다. 그만큼 해공왕 때 왕권이 약화되고 많은 난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각간 대공예난 해공왕 때 통일신라 말 시작입니다. 자, 3번 후당과 오래 사신을 파견한 인물은 견훤. 4번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군과 싸워 승리한 사람. 왕건. 왕건입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공산 전투가 있고요, 고창 전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훤이 귀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경순왕 김부가 또 항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가 통일을 하는 거죠. 이 공산 전투 좀 쉽게 보시려면 순서만 아시면 되세요.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일천 전투 이 순서. 자, 그 중에서 보면 고창 전투는 어디하고 싸웠습니까? 후백제하고 고려.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이 왕건. 싸웠어요. 여기서 승리한 견훤. 왕건입니다. 아, 왕건. 공산 전투에서는 누가 승리를 했죠? 견훤이 승리했죠. 팔궁산 대구에 보면 팔궁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빌어서 공산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공산 전투에서는 견훤이 승리를 했다. 고창 전투에서는 왕건이 승리했다. 1, 2천 전투에서 최종으로 신검에 대응해서 왕건이 승리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항상 통일 순서적으로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자, 5번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췄던 왕은 누구죠? 무왕, 문왕, 선왕이죠. 선왕. 왕입니다. 선왕. 선왕 때 해동후국이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무왕 때를 알아볼까요? 무왕 때 대표적인 선지가 뭐가 있었죠? 장문후를 통해서 군주를 공격하겠다 하면서 무왕, 공격이기 때문에 무왕. 자, 문왕 때는 체제를 정비합니다. 당의 삼성육부제를 도입을 해서 삼성육부제를 하게 되면 문왕, 선왕 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경 15부 62주 행정 제도를 마련하고 해동합니다. 그 앞에 고왕이 있습니다. 고왕은 대조영을 말하는 거죠. 대조영. 참고로 대조영의 원문 천통이에요. 천통, 인한, 대흥, 견은. 영어가 잘 나옵니다. 발음 딱 두 가지. 각 왕들의 업적 한 가지씩만 아셔도 되고요. 두 번째 영어. 자, 13번. 가나다라에 일어난 순서대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양규가 나오고요, 거란이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 강감찬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서희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란의 순서입니다. 자, 한번 이거 풀기 전에 한번 알아볼까요? 태해정광 경성옥현 은숙예의 이런 식으로 가죠. 태해정 정종 때 뭐를 설치하죠? 거란을 막기 위해서 광군사를 설치해서 광군 부대를 만듭니다. 광군 설치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거란 1차 침입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만부교사건입니다. 조고역 피살 사건은 몽골에 관련된 사건이고 만부교 사건입니다. 만부교 사건이 거란 1차 침입의 원인. 그때 서희가 강동주를 회복하죠. 자, 2차 침입 때 원인이 뭐였죠? 강주의 정변. 강주의 정변으로 인해서 목종이 시해가 되고 현종을 옹립합니다. 이 목종이 좀 재미난 이야기, 재미나지는 않지만 그냥 목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에 나온 게이였어요. 좀 뜬금없죠. 역사서에 그러니까 이 목종 같은 경우는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현종을 옹립하게 되죠. 그래서 현종을 옹립하게 되면서 거란 2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 누구? 양규, 흥화진 전투. 그다음에 3차 때 또 마찬가지 현종 때입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귀주성 전투 아닙니다. 귀주대첩. 그런 다음에 3차 침입 후에 뭘 제주하고 뭘 만들죠? 초조대장경을 만들고 나성을 축조하고 천리장성을 자, 압록강의 도립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양규가 나왔어요. 흥화진 전투, 강주의 정변 이런 부분이 키워드죠. 이거는 거란 몇 차 침입? 2차 침입입니다. 자, 4번
거란이 장차 침입하여 함으로 뭐 쭉 해서 광군이라 부른다. 광군사를 설치했다는 거는 정종 때 처음이죠. 그 다음에 3번 다 토순현이 나왔어요. 서희가 나왔습니다. 서희가 나오면 강동육주 거란 1차 침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강감찬이 나왔습니다. 강감찬이 기주됐죠. 방금 거란 3차 침입. 그래서 광군 설치, 거란 서희